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2월 말에 공천 배제된 후 첫 공식 인터뷰를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제가 원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미리 입장을 얘기해 둔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첫날 왕십리역에서 이제 중성동구 출정식을 참석하고, 곧바로 양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4일 있다가 네. 어제 밤 늦게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그 모습을 안 비추시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신 건데 네. 그 동안에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대화는 나눠 보셨어요? 아닙니다. 예, 선거 기간이고 예. 대표께서 좀 바쁘셨을 테고 예. 저는 저대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좀 민심 동향에 되게 촉각을 세우면서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보고 예.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장님의 지원 요새는 당의 요청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겁니까?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께 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요. 예. 이제 당 선대위 합류에 대한 의사타진도 우리 김부겸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예. 제가 미리 이제 좀 백의종군 하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해놓은 터라, 그거보다는, 편하게, 다니면서 하겠노라고 해서, 예. 당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박용진 의원도 주말에 지원 유세에 나섰던데, 자 그러면 네네.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원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정부 공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이라는 게 네. 민주당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특히 경선 과정에 길어지면서 너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네. 이렇게 언론 수습하고 나서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박용진 의원 이렇게 만나시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지원 요새 장소가 왕십리역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첫 일정을 여기로 잡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출마를 준비했었던 지역이고, 예. 과거부터 이제 제가 해왔던 지역인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제 그래도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겠다 생각한 거고요. 또 지역의 전현희 후보께서 여러 번 요청도 있어서 제가 첫날 가겠노라고 네네네. 얘기해둔 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그게 오실지는 제가 몰랐었었고요. 처음에는. 예. 몰랐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당 공식 일정이 나오면서 예. 저 출정식을 용산에서 하고 성동에 오신다는 건 이제 전날 제가 알았죠. 그렇게 됐던 거군요. 네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낙동강 벨트로 가셨잖아요. 네네. 낙동강 벨트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 총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몇 석이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곳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다. 또 낙동강 벨트 외에도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고전을 했던 진주랄지, 네. 창원이랄지, 예. 이런 곳이 경제가 어려우면 모두가 힘듭니다만은 부산 경남 지역은 그동안 좀 산업의 중심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네. 훨씬 더 민감하게 이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곳인데, 그곳 민심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전국성을 띠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심판이 확인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몇 석 하느냐가 이제 언론의 가장 관심사처럼 나오지만은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몇 석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정해지지 않은 민심,
특히 그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 지금도 저는 뭐 조마조마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 직접 대면에서 들었던 그 민심, 그다음 파악했던 민심은 어땠습니까? 이제 선거 때 되면 자기 막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다녀보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 이렇게 내색을 안 하시다가 뭐 진짜 힘들다 하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고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힘들다 하십니다만은 그분들이 코로나 때나 심지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소리가 결코 엄살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제가 가면 요번에 낙동강 벨트하고 경남 돌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멀리 왔네의 소리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무심한 듯 주신 말씀이 뭐 이번엔 될 깁니다. 열심히 해봐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눈물 나게 이렇게 네. 들렸어요. 그래요? 예. 실장님 사투리 구사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꼬박 4일 지금 이제 상주하다 왔거든요. 네. 이제 또 이제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쪽은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 흔적이 강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쭉 해왔던 지방 분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민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 한 20년 돌아보면 민주당 정부가 맡았을 때는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대한 강조를 철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해왔던 반면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이 무효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한 규모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네. 그런 덕에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진주는 꽤 탄탄하게 지역에 이걸 규모와 경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이번엔 저는 평가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정권 심판에 대한 바람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실장님이 전하셨어요. 네네. 이게 무슨 제가 이야기입니까? 이제 첫날 선거운동 첫날 28일에 제일 먼저 양산 찾아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민감하게 느끼실 거잖아요. 또 부산 경남의 선거를 많이 경험하셨고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이 워낙 민생이 무너져 있어서 정권 심판 바람이 좀 더 분명한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시면서 끝까지 봐야 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선거들이 또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결과들이 많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네.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사는 건 너무 힘들고 분명히 어떤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또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선뜻 민주당이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2조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저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번 선거를 막 네거티브 흙탕물 선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번 양쪽이 다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게 네. 여당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문제의 본질은 경제거든요. 네. 정말로 민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들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이런 경제 실정이나 민생 파탄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죠. 예. 그러면 여당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재명을 심판한다, 조국을 심판한다. 그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가닿지가 않아요. 전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신지호 그 2조 심판 특위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분의 말씀을 간략히 축약을 하면 네네. 국민들의 정권 심판 정서는 회초리를 알고 따끔하게 맞는다 손 치더라도 네네. 사법 문제가 걸려 있는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네. 심판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 이 점을 제기를 네. 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만나본 국민들의 정서나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총선 뒤의 문제는 또 총선 뒤에 보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돌아보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코로나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무역도 좋았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이게 뭐냐. 그리고 이 직격탄은 국민들이 맞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민심은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경제 수치로도 개인 회생이랄지 법인 파산이랄지 임금 체불, 소상공인 폐업 이런 수치들이 지난 20수년 만에 최악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의도 문법으로 그렇게 지금 뭐 이명박 조국에 대해서 뭐 심판한다 하는 게 글쎄요 본인들이 느끼실 텐데 저는 조금 더 책임 있고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명박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도록 하고요. 조국 혁신당의 그 약진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조국 장관 문제가 굉장히 길게 이 검찰에 의해서 사법적으로 길어졌잖아요. 네네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그때 당시의 판단도 분명히 국민들께서 있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평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있으시고요. 예.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체 경제 실정, 민생 파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정부의 검찰 독재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공간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있는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조국 대표가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당내 몇몇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네.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대출 의혹이나 아니면 자식에 대한 부동산 증여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네.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사건들의 정확한 진상들까지는 몰라서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이나 발언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조금 책임 있게 각 후보들이 설명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거의 이력이나 발언도 분명히 평가의 대상이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실현하지 않도록 모두가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막말이 가장 이제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다. 말실수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선거를 앞두면 늘 복잡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늘 지지해왔던 정당이 있는가 하면 현재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합해져서 투표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실정을 심판하고 싶어도
또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큰 실수를 하거나 하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해줬으면 합니다. 총선 후에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8월 전당대회 출마하실 계획입니까? 아이고, 지금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요동칠 텐데 예. 뭐 전혀 어떤 아직 계획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저도 이제 지난 몇 달 뭐 너무 숨가쁘게 해와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선은 조금 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신 거고 그걸 네. 계속 이어가실 건 맞는 거죠. 네, 이제 책임 있게 정치에 참여할 결심으로 이번 총선에 나섰던 것이고요. 예. 이번 뭐 총선에서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이후에 제가 해야 할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네네. 고민하고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계속 이제 쭉 정치 활동을 하신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네네. 마무리 그 다음 지원 유세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오늘 마치고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네. 다시 낙동강 벨트하고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